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해마다 맞는 봄이지만 우리 마음이 웬일인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고통을 받는 소식들 때문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존재도 결국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하고 마음 따뜻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힘이 되죠. 자, 그래서 전주 MBC는 창사 56주년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전북인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주 MBC 창사 특집, 당신이 전북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판소리로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뮤지션들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판소리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예술인이죠. 바로 방수미 명창입니다. 풀이 방긋나 작은 거인 열정 만수르 영원한 우상 강길동 진정한 광대죠. 찐이야 숨이 찐이야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진을 다 보고 말을 할게요. 그러지. 사진 보시고 그러면 선생님 또 뭐 저거는 뭐죠? 저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블랙으로 가면 굉장히 사진처럼 이렇게 커트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맨날 거울 보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걸 보고 사촌 언니들이 저를 업고 탤런트 학원을 보냈죠. 그때 당시에 똑순이 김민희 씨가 엄청 인기였는데 그 언니랑 같은 학원을 다닌 거예요. 마당에 이렇게 무대 만들어주면 제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어머니가 탤런트를 시키실 생각으로 발레도 하고 그러다 이제 한국무용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가야금 병창을 했는데 제가 손에 물집이 생겼는데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더래요. 소리를 하면서.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나 해서 저희 동네에 성호영 선생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 이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죠. 길거리를 물 돌아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틀면 제가 나왔대요. 제 판소리 하는 여자애라고 이러면서 엄청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오전 수업만 하면 끝나고 방송국 가고 또 이제 다음 작품 준비해야 되니까 또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10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이렇게 바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좋았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쁘다 얘기 듣고 하는 게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잘난 척을 하면서 다녔던 아이인데 중학교 때부터 가려진 아이.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우지 못하고 창피한 아이. 판소리는 했으니까 그냥 하는데 어디 가도 저를 못 알아보시고 그전에는 막 다 알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밖에는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나이트를 갔죠. 가서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엄마한테는 연습하고 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세월을 보냈죠. 왜냐면 나이트 가면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어요. 언니. 여보세요? 내가 진짜 눈만 깜짝 감았으면 진짜 엄청날 텐데. 언니 근데 언니가 그렇게 놀아서 나는 그렇게 안 놀길 바랬어? 아니, 그건 나는 논 것도 아니야. 언니한테 나 나이트 갔다 왔다? 이제 그랬더니 되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했어요. 수미 나이트 간 것 같다고. 우리 언니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에 대한 기대가 크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소리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 행복함을 느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국립민속국악원이 생긴다고 한번 시험 봐보지 않을래 해서 여기 남원에 왔었는데 막막했죠. 처음에는 한 5년만 있으면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되었죠. 사계절을 느낄 수 있어서 이제 봄에는 꽃이 많이 펴서 너무 좋고 또 여름에는 이제 녹음이 우거지니까 푸르름이 더해서 더 좋고 서울은 무서워서 이제 운전하려면 서울에 가면 지역 사람 여기 있으면 서울 사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무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면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여기서 내가 좌절하면 과거만 회상하는 소리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독하게 살아보자. 안녕하십니까.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의 진행을 맡은 저는 다담지기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짓는 일이 종합 예술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동양인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을 갔는데 저는 김원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인데 그때가 제가 춘향이를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개복 수술을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제가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복대를 메고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했죠. 여쁘다. 여보 사또님 듣조시고 춘향그 먹은 마음 사또님과 다르다. 저한테는 되게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 그런 공연이었죠. 그거를 보시고 제가 그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아이구나라는 거를 아시고 분장실까지 보러 오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작곡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제 절망은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더 많이 강해지고 다시금 빛을 보고 앞을 보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은 몰라 지금도 몰라요. 제가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지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도 세고 하니까 되게 고생 하나도 안 해본 외동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되게 업앤다운이 컸어요. 잘 살 때도 있었지만 공동 화장실을 써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 판자촌 같은 데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MBC에서 그 차인태의 출발새 아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찍으러 왔는데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 집을 빌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때
저희 아빠가 되게 무서우셔서 엄마가 큰 소리 한 번도 못 내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내가 잘해줘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맨날 나 돈 계산했어요.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감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공연을 할 때마다 제 공연을 보시면 저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셨거든요. 그래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제 앞에서는 절대 칭찬 안 하시지만 밖에 나가서는 항상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족은 극복의 힘? 얼마 전에 타이거 우즈도 레슨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언니들한테도 전화해서 좀 소리 좀 가르쳐 줄 수 없냐고. 새로운 것에 부딪혀서 새로운 것과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받거든요. 전통이 살아 있으면서 창작을 하는 소리꾼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진 것 같아요. 이른 아침 눈부신 햇살에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저마 밑에 제비 한 쌍이 정답게 논일고 있구나. 자꾸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이 나서 계속 그냥 달리는 것 같아요. 꿈꾸는 어른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 그게 바로 방수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이 영광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거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구나. 옛날엔 돈 벌기 위한 공연이었으면 이제 좀 나를 지키기 위한 공연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소리로 누군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곡을 만들고 제가 이제 가사를 써서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그런 판소리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내년에는 우리 선생님들,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그 소리를 복원하는 일을 좀 하려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원히 빛나주세요. 그 열정 잃지 마세요. 늙지 말고 계속 소리 계속 해주셔서 저 귀 호강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초생했다. 사랑해 우리 소녀딸. K-팝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인데요. 방탄소년단과 많은 한류 스타들이 입은 한복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릴 만큼 아주 많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입은 이 한복을 만든 디자이너 중에는 우리 전북 출신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이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젊은 감각과 도전 정신으로 우리의 문화, 이 한복을 세계 속에 알리고 있는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리을이 만드는 한복은 20세기 원단과 21세기 패턴의 만남? 한복 원단으로 못할 게 뭐 있어? 지금까지 제가 협찬했던 연예인이 방탄소년단, 지코, 전효성, 미스터트롯, 한현민 저희가 작업했지만 와 진짜 멋있다. 김리을에게 디자인이란 김리을의 눈으로 바라보고 김리을의 방식대로 표현해 나감에 있어서 익숙한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고 있는 디자이너 김리을 김종원입니다. 서울의 한 미술품 갤러리에서 특별한 옷 한 벌이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매에 올라갈 옷 매무새 좀 만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씨가 입었었던, 실제로 입었었던 옷이거든요. 정말 운이 좋게 최고의 분들이 최고의 무대에서 입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턱시도에서 착안해서 고급스러움을 되게 많이 강조하려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 댓글에 이제 해외 팬들이 아 저게 한복 아니야? 의상이 예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좀 더 뿌듯했었거든요. 이번 미술품 경매는 전 세계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천경자, 박수근 화백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미술품과 리을 씨의 한복 정장이 어깨를 견줍니다. 보다 전 세계 그리고 젊은 층에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알리고자 하는데 그 무대를 보면서 아, 저 한복은 그냥 의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복을 만드는 젊은 디자이너. 하지만 그는 의상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한복 정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건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죠. 제가 학창 시절을 전주에서 보냈었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통 한복 대여라는 시장도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 붐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하길래 물어봤어요. 너는 한복 대여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단은 진짜 예쁜데 불편해서 너도 안 입고 다니는구나 역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한복 원단이 예쁘다고 하니까 21세기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려고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건데 한복 원단으로 농구 유니폼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복 원단으로 바람막이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하늘하늘 해가지고 한복 원단의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6년 전 처음 한복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서 SNS에 올린 리을 씨. 이후 세상은 그를 찾기 시작했고 그에게 한복 정장을 의뢰한 사람들은 300여 명에 이릅니다. 제 자신만의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 어르신들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30대까지 번 돈은 어떻게든 다 나간다고. 네가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한글을 알리고 한복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윤 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서.
전통 미술에 대해서 보고 영감 받는 것도 많고 문화재에서 보고 영감 받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문화재를 갈 때마다 단청이나 기와의 모양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사실 그러한 색 조합은 세계 각국을 가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저한테 전통 문화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같은,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거,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문화들을 21세기 사람인 제가 새롭게 만들고 가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검은고를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뜯었었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컸기 때문에 그때 순간의 기억들이 커 나가면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리을 씨에게 처음 한복 정장에 대한 영감을 준 전주. 생활 속에서 멀어진 한복의 자취를 찾아다니면서 생각이 막힐 때면 그는 요즘도 전주를 찾습니다. 패션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한복 대여집도 가보고 명인분들도 많이 찾아가보고 하면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전주 한옥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래된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40년째 이곳에서 한복집을 운영해온 오정자 씨가 오늘은 리을 씨에게 귀한 스승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단을 조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복으로는 옷을 만들어봤는데 모시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운동복을 입듯이 여름에 조금 시원한 소재, 모시 같은 원단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옷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원단집을 방문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봉제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반 원단들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이렇게 봉제를 어떻게 했지? 그게 객기라고 해요. 객기 바느질법. 이것도 되게 인가공이 비싸겠다. 새로운 원단을 찾을 땐 무조건 발품을 팔고 있어요.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동대문도 가고 새로운 원단을 발견하면 이 원단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게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일상의 어떻게 보면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좋네. 치마도 저는 이것도 한복 기지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엄청 잘했네. 한복이 이렇게 사양길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런 젊은 분이 이렇게 한복 원단을 이용해서 저렇게 좋은 디자인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 하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 남원을 찾은 건 지난해 추석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고생했지? 들어가. 그래? 어젯밤에 아빠가 너 온다고 밤새도록 그걸 준비했어. 다슬기 이거 작년 여름에 그거 잡아서 했던 거야. 너 어렸을 때 이거 다슬기 많이 잡았잖아 아빠랑. 맛있어? 고마워. 일 요청과 대가에서 잡은 거다 이거. 한편으로는 안쓰럽죠. 혼자 서울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밥은 어떻게 먹었는가, 잠은 어떻게 자나 굉장히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죠. 처음엔 못하게 했죠. 다들 비전이 없다고 하잖아요. 양복 위주로 입는 지금 21세기 세대에
그 옛날 천을 가지고 한복을 만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지금은 만족해 하기는 하는데 좀 걱정스럽기는 해요. 속초가 썼다요. 속초가 가지고도 우리서 수영하다가 혼난 적 있지? 진짜 귀엽다 이거. 동원아 이거 봐봐. 너 그때 항공대학교 갔었을 때 고무동력기 그 동상 받았을 때 너 교장 선생님이 말했었죠. 교감 선생님이 말했었잖아. 이 녀석은 뭐가 돼도 크게 될 녀석이라고. 좀 호기심이 많았어요. 처음에 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부터 배웠어요. 도전 정신이 강했어요. 뭐든지 보면 해체하려고 그러고 창작해서 했던 게 아마 한복 디자인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리을 씨는 주한 외국 대사들의 한복 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때만 입게 되는 전통 한복이 아닌 덕분에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집트 대사님 옷을 하게 돼서 어떤 원단이 어울리는지 한번 얼굴에 대보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쓰면 안 되는 색도 있고 조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대사님들의 얼굴이나 피부 톤에 따라서 원단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해야 될 일은 이렇게도 많은 아름다운 전통 한복 원단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못 만드는 옷이 없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도 한국적인 걸 가장 힙하게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농촌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미래도 어둡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할 주지은 씨도 그런 당찬 청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아동복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 고창으로 귀농을 해서 지금은 농산물을 활용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지은 씨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이곳은 7년 전 문을 연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 기업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유기농 쌀을 가공하는 이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15억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공의 선두에는 청년 CEO 주지은 씨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경쟁하는 업체가 뭐 남양, 뭐 메일, 똥후디스 이런 그 큰 업체들이랑 거의 경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조그만한 업체가 어떻게 하면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보통의 과자는 회색 도시에서 사실 큰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다시피 과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넓은 바다, 그다음에 주변이 다 논밭이고 좋은 먹거리들을 언제든지 빨리빨리 수급할 수 있는 이 농촌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삶의 배경이 농촌이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은 씨는 서울에서 아동복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귀농을 제안한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농촌이 블루오션이구나. 농작물을 팔지 못하는 이런 부분 또 그런 거를 2차 강호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은 보람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딸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게 됐죠. 매년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든다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품 개발은 생각처럼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공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버리기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쌀 몇 톤 버렸을 거예요. 만들고 버리고 또 맛보고 계속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거의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밤새서 잠도 못 자고 그 노력하고 새벽까지 어떤 데는 코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코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뒤에 목 막 눌러주고 그래서 얼굴도 하얗게 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막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은 해답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잡초를 전부 다 우렁이가 잡초를 다 제거하고. 건강한 땅에서 얻은 건강한 농산물이 해답이었던 겁니다. 그냥 일반미로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쌀로 과자를 만들어 봤더니 딱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그냥 한 번 먹고 다시는 안 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고창에서 정말 이렇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길러가지고 쌀룬도 다 살아있게 도정을 해서 만든 쌀로 과자를 만들었더니 이게 뭐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거 전혀 안 넣는데도 과자 자체가 달고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그래서 진짜 재료를 좋은 걸 쓰면 굳이 그 위에 자극적인 걸로 덮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는 그 먹거리가 나올 수 있구나. 자연의 품 안에서 정성껏 기른 농산물로 진심을 담아 만든 제품은 그렇게 세상에 선보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제품만 만들면 어떻게든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알릴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한동안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판로 개척이 시급한 문제였던 겁니다. 유료 광고라도 해서 판매를 하면 그래도 돈 들인 만큼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광고를 해도 이 브랜드 자체가 인지도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사세요 해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택배가 한 개도 안 나가는 적도 있었고 하루에 한 개, 두 개 나가는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초창기에. 지은 씨는 그 한두 명의 고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내는 상자 속에 시골의 정취와 사람의 온기도 함께 실어 보냈습니다. 한 개, 두 개 들어오는 택배에 있어서 그 고객분한테 무조건 감동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택배 안에 뭐 밭에서 핀 뭐 꽃 같은 걸 넣어드리기도 하고 뭐 손편지를 써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고객분이 받으시면 무조건 감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박스 위에도 막 이렇게 안내 메시지 같은 거 있어요. 순두부처럼 살살 달아주세요. 뭐 소중한 먹거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적어 드린다든지 주문하지 않은 제품도 이제 드셔보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뭐 샘플 같은 것도 같이 넣어드리고 또 여러 방면으로 조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마케팅을 공부를 하는가 하면 다양한 마케팅 방안도 고안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때 그냥 제품만 받는 게 아니라 좀 친근한 느낌과 좀 친구 같은 존재를 같이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그냥 못 그리는 솜씨로 이제 쌀토끼라는 거를 되게 그렸어요. 제가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근데 사실 굉장히 못 그린 그림인데도 그냥 그 느낌 그대로의 그 감성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입소문의 힘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문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제한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수출 제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량을 지금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양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저희는 그냥 그 양만큼 받겠습니다라는 하고 말씀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그래서 그 업체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한 업체가 그렇게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싱가포르로 이제 정식 수출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고창에서 유기농 쌀을 기르는 35농가와 계약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생각했던 농가와의 상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쌀이 좋으니까 다들 드셔보시면 맛있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약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농사를 짓고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처리해 주니까 마음이 아주 좀 편합니다.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유기농으로 이제 재배하면서도 어떤 그 좀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 씨가 퍼뜨리는 긍정의 영향력은 고창의 청년 CEO 모임인 고창 청년 벤처스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마케팅 경험과 온라인 판매법을 전수 중입니다. 네모 어플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내용만 기재할 수 있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또 공부하고 또 알게 된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쉬운 일은 아닌데 배우는 점도 많고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좀 우수한 편이 있어서 저도 그런 면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매해 수입의 1%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 노력 중입니다.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가치의 가치를 스스로 잊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대로 가공해가지고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수익을 또 환원하니까 너무 이 지역으로서 향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죠. 매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부도 해주시고 또 겨울철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외롭고 계시잖아요. 4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분들 전해줄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아무튼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죠. 제가 가진 영향력을 나누고 싶은데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뭐 명품백을 사는 게 나의 희열이고 즐거움이라고 느낀다면 저는 이제 기부를 딱 해서 누군가한테 나 이만큼 또 영향력이 또 추가됐다 아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일하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농산물로 느리지만 정직한 삶을 일궈나가는 우리의 지은 씨. 작지만 강하게 쉼없이 나아가는 당신의 청춘이 곧 전북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조금 더 건강하고 또 깨끗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활동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주 MBC 창사 특집 당신이 전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마지막 주인공은요.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큰 울림을 주는 실천으로 우리들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선을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남김없이 사용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전북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한 상가. 이곳에선 곡물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데요. 일반 마트나 슈퍼에서 파는 물건과는 어딘지 모르게 다릅니다. 이 가게의 주인 선을 씨는 작년 가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잡곡 소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리필 스테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대안용품도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이에요. 이곳은 이제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게예요.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다양한 곡물이 담긴 디스펜서. 용기를 가져와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잡곡을 20년 동안 유통을 하고 계시거든요. 엄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쌀벌레가 많이 나오고 보관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차라리 잡곡 카페 같은 걸 열어서 소량으로 판매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로웨이스트 샵을 차려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잡곡 소분샵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어요. 엄마 오늘 뭐 들어왔어? 찹쌀이야 이거는. 틈나는 대로 곡물에 대해서 배우는 선을 씨. 찹쌀은 알이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결미가 없어야지 찹쌀이 좋은 찹쌀이야. 어머니는 딸이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됩니다. 아니 걱정스럽지도. 왜냐면 사업을 제가 20몇 년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 이게. 그리고 또 이건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든든하고 또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딸한테 물어봐서도 하고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을 씨, 쌀포대를 한두 번 들어본 모습이 아닌데요. 20kg는 가볍죠. 처음 가게를 낼 때만 해도 선을 씨는 단순한 잡곡 소분샵을 생각했는데요. 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손님이 직접 용기를 가지고 와 사가는 제로 웨이스트 가게로 확장했습니다. 전국에서 잡곡만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펜서를 이용한 매장은 저희가 최초이고 요즘에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많이 생겼고 다른 제로웨이스트 샵에서도 이렇게 잡곡을 소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가 고향인 선을 씨는 대학 졸업 후에 경기도 한 기업에서 환경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갈 무렵 귀향을 생각하게 됐었죠. 타지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향 품지 않고 타지 생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만일에 나 너무 힘들면 고향 가야지 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도 제가 선택했을 수 있는 보험 같은 마음으로 전주를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을 넉넉히 품어주는 고향에서 선을 씨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고향에는 오래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을 씨의 10년지기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같이 이제 나슬이라고 저희 모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선을 씨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일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밀랍랩이라고 일회용 랩을 대안해가지고 이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시름시름 하다가 친구들이 같이 연구를 해줘가지고 이제는 잘 붙는 밀랍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을 씨 덕분에 친구들도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버렸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손에 조금만 열을 가해도 이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시면 비닐랩도 쓰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쉽게 사용돼서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죠.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씩 배려할 때 변화가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샴푸를 구매할 때도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것보다 비누로 된 게 있어서 다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 배출이 없어져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 이것도 적응돼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며 선을 씨는 시민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민 모니터링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캠페인이다 보니까 저희의 역할은 이 캠페인을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데 거의 중점을 두고 있어요. 다 쓴 화장품 용기를 모아서 세척하고 분류해서 버리는 일. 선을 씨의 이런 활동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씻고 말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가지고 버리시게 되시는데 잘라보면 스프링이 안에 있을 거예요. 금속 스프링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가가지고 이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번에는 선을 씨가 자주 들르는 반찬 가게에 왔습니다. 이곳에 올 때도 선을 씨는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용기를 가져오세요. 네, 용기 들고 반찬 가게 왔어요. 콩나물 좀 담아주세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는 이런 작은 용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손님들 보면서 저도 그런 살아갈 때 용기 들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환경을 좀 생각하게 되죠. 여보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작심삼일이어도 어쨌든 3일은 한 거잖아요. 하루를 실패해도. 그렇게 그 3일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멀리 봤을 땐 그게 내 생활 안에서 습관 안에 배어있는 제 모습이 되더라고요. 느리지만 조금씩 달라져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선을 씨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사랑의 실천은 한 사람의 10발자국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발자국이 있어야 가능한 일. 오늘도 선을 씨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아주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그 환경을 생각해서 쓰는 물품은 뭔가 내가 불편해야 된다는 그런 좀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고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사용감도 좋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문을 여시는 데까지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이런 것도 있어. 처음 물어보셨던 분이 다음에 오실 땐 전문가가 되어 있으세요. 선을 씨는 언젠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연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에너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민 참여 사업으로 이런 탄소 줄이기나 일회용품 줄이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찾아오게 됐어요. 제로 웨이스트를 시작한 선을 씨의 꿈도 커져만 갑니다. 협동조합 같은 거를 하고 싶어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야채라든지 뭐 과일 같은 것도 무포장 상태에서 그날 신선한 과일 같은 거 받아와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만 사고 싶을 때는 하나만 사가고, 제가 생각하는 큰 제로웨이스트 시장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에요.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하는 일. 선을 씨에게 환경 사랑은 공동체를 향한 배려입니다. 오늘 저희가 4명의 전북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4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4명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판소리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또 한복으로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며 또 농업으로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고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으로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고 있는 4명의 주인공들. 네, 저는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참 흐뭇해졌는데요. 저희 전주 MBC도 창사 56주년을 맞이해서 늘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열고 또 도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이 매개체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전주 MBC 창사 특집 당신이 전북입니다.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